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경영혁신 전문가 행복연금술사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이요. 사업진행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경영기획 실무자라면 그리고 사업관리를 담당한다면 무엇보다 실패 요인을 발굴해서 그거를 관리하고 제거하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은 없겠느냐 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실패 요인을 관리하고 제거하는 것, 그게 거의 한 90%, 100% 중에서 절반인 한 50%의 중요성을 가진다면 나머지 50%는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실패 요인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성공 요인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 요인에만 포인트를 맞춰서 실패 요인 제거를 등한시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는, 특히 무엇보다 학습 조직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가장 구조적이고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을 들춰내지 못해서 그것들이 계속 재발하고 반복되는 그런 이제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는, 조직적인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공 요인을 지원하는 것이 그러면 불필요하다, 이건 아니겠죠, 당연히. 물론 이제 사업가가 혹은 전문가가 그 사업의 성공을 리딩하게 되고 그걸 팔로우를 하게 되겠지만, 경영기획 실무자로서 그런 성공 요인들을 서포트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은 또한 중요합니다. 굳이 강조할 필요가 사실 없는 것이죠. 그러면 성공 요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익히 제가 아마 한 두어 차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무엇인지 아시죠? 사업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업에 대한 이해인데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소통의, 공감의 도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기획 경영기획 담당자라면 사업에 대해서 나름의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 판단이나 어떤 그런 이해가 사업가나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그 이해와 어긋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제대로 상황을 포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혹은 사업가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갈등이 일어나죠. 마치 자기 합리화를 하고 핑계를 대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어떤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기 위한 어떤 소통의 수단으로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물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아니라 다른 도구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그 조직의 나름의 어떤 그런 컨센서스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툴이 있으면 그것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실무자와 전문가와 어떤 사업 관리 담당자, 경영기획 실무자 간의 3자 간의 역할이 이 코어가 되고 시너지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업의 본질입니다. 업의 본질을 제대로 캐치를 해서 이 업의 본질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제 그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교과서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표준적인, 아주 이론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해서 도와주는 것은 사실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가성비가 없는 것이죠. 일전에 말씀드렸던 불균형 성장 이론과 마찬가지로 그 조직의 혹은 그 사업의 독특한 어떤 성공 요인을, 핵심적인 전략적인 어떤 그 시기를 그게 집중을 해서 그것을 차별하고 특화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성공 요인이거든요. 그것들을 포착해서 지원하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혹 그런 업의 본질은 사업가가 제대로 캐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가 역량이 약간 좀 떨어진다든지 혹은 잠시 어떤 그런 어떤 관점에 어떤
차이로 인해서 업의 본질을 이렇게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의 본질이 약간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캐치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경영기획 담당자라면, 그리고 사업관리 담당자라면 그런 부분도 서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업의 본질,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둘을 잘 맞춰서 성공 요인을 지원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사업가가 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고려해야 될 게 예를 들면 한 뭐 20가지, 30가지라면 사실은 경영기획 실무자나 사업관리 담당자가 성공 요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은 한 30가지 정도면 되는 것이죠. 그것들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어떤 그런 사업에 이해를 하는, 공감을 하는 어떤 소통의 툴과 함께 업의 본질, 거기에 아마 핵심만 맞추면 다른 부분들은 사업가나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제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그 임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가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게 그 실패 요인을 관리하는 게 한 50%의 중요성이 있다면 성공 요인을 지원하는 게 뭐 한 20에서 한 25%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또 한 절반 정도, 한 25% 정도가 또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바로 오늘의 주제인 전투와 전쟁. 그러니까 전투 관리와 동시에 전쟁을 관리하는 것. 이제 이게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전투와 전쟁의 차이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전투라는 것은 큰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작은 어떤 그 적과의 어떤 그런 작은 전투 뭐 이런 것들인데요. 같은 말일까요? 어쨌든 역사적으로 보면 원래는 전투에 이겨서 그 전투에 이기는 것들이 누적이 되어 가지고 그 적을 점차 약화시켜서 결국 이제 성공시키는 게 그러니까 이기는 게, 그래서 전쟁을 이기는 게 이제 전형적인 전쟁의 어떤 그런 방식이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전투에 패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로마에도 보면 그 한니발이 들어왔을 때 보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로마가 패하죠. 백패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떤 역전의 전기를 마련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겨서 결국은 이제 그 카르타고를 망하게 만드는 뭐 그런 것까지 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보면은 그 초한지를 보면 한 나라의 그 유방이 계속 그 항우한테지죠. 전투에서는. 그러다가 마지막 큰 전투에서 이제 이겨서 결국은 그 중국을 이제 통일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근대로 와서 보면 그 옛날에 이제 이렇게 2차 대전, 1차 대전 시절, 2차 대전 그 시절에 보면 그 중국에서 국공 내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공산당 그 군이 계속 지죠. 엄청나게 집니다. 계속 쫓겨집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공산을 해서 중국을 이제 이렇게 건국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기획 그 실무자라면, 그리고 사업 관리를 담당하는 그러면 당연히 전쟁에 대한 관리에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전투의 관리는 앞서 이야기했던 성공 요인을 지원하는 것, 이게 이제 전투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면요, 실패 요인을 관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쟁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실패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은 다음 전투에 이기기 위한 하나의 어떤 학습 소식화의 개념이랄 수도 있거든요. 즉 로마가 시스템적으로 이제 그 전쟁을 함으로써 어떤 영웅의 카르타고군을 이기는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시스템적인 어떤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이제 실패 요인 관리의 목표입니다.
학술 조직화가 되는 거죠.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전쟁관리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전쟁관리는 그것을 포함한 좀 더 넓은 어떤 인사이트, 어떤 사회에 대한 인사이트, 뭐 어떤 지속 성장에 대한 어떤 그런 통찰력, 지혜, 뭐 이런 관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적자 사업이라고 해서 항상 중단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뭐 물론 전형적으로 타임 투 프로핏, 그래서 어떤 신사업을 하게 되면 그 수익을 실현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업의 속성상 그러니까 적자가 있고 그 적자를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그렇더라도 철수를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1, 2차 대전 시절에 이제 중국의 뭐 그 공산국가 이제 정부군 그 구상에서 보면 실제로 계속 지지만 그 농민들 일반 그 민중들의 지원을 잃지 않습니다. 이 그 공산당군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오히려 지면서 그 도망가면서 그 과정에서 뭐 백성들과의 혹은 그 시민이나 어떤 국민들과의 어떤 그런 교감이나 소통을 통해서 어떤 힘을 비축하는 그런 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자라고 해서 뭐 당연히 없애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뭐 앞서 이야기한 대로 타임 프로핏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그 브랜딩 효과 차원에서 뭐 그런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전쟁 차원에서 적자 사업을 계속 이거는 계속 가져가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뭐 전형적인 게 보면 어떤 사업을 하다가 정말 이 시장이 도래되지 않았을 뿐이지 시장만 도래되면 이거는 정말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뭐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계속적으로 규모를 키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전형적인 어떤 전쟁 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막 적자 안 하고 손실이 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그 시장의 트렌드나 고객의 니즈에 비추어서 사회적 변화 혹은 뭐 패러다임 뭐 이런 거에 비추어서 이 부분은 뭐 성공 가능성이 확실하다라고 어떤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계속 투자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뭐 그 이외에도 사실은 적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직원들의 경험 축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적자가 나면 그것을 계속 중단하지 않고 끌고 감으로써 이제 악순환이 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런 경우들은 구조적인 문제고 그건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덜 추워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전쟁 관리 차원에서. 그런 게 지혜입니다. 또 두 번째는 흑자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오케이냐. 그건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흑자가 나는 게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그게 전형적으로 나쁜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혹은 어떤 단기적인 어떤 그런 어떤 변화에 따라서 내게 얻어지는 어떤 그런 이익이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안주하면 안 되고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착시 효과가 혹은 어떤 그 임시적인 어떤 일시적인 어떤 상황이 제거되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그걸 미리 준비하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흑자 사업이라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흑자 사업일수록 더 이제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켓 리더로서의 이제 전략은 일반적인 경쟁 전략과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극단적인 거 아니라 이제 교과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장의 한 50% 이상의 마켓 셰어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2등이나 3등인 그 회사하고 상품하고 가격 경쟁이라든지 품질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보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그 손부수긴 혹은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약점이 이제 부각될 수도 있는. 그래서 그거보다는 마켓 자체를 키워나가는, 어떻게 보면 뭐 다양한 어떤 그런 그 뭐 이 크로스 세일이라든지 뭐 업세일이라든지 그런 걸 또 포함한 그런 시장을 키워나가는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흑자 사업에 대해서 안주하지 않고 전쟁 차원에서 계속 관리해 나가는 이제 그런 맥락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흑자 사업의 담당자인 그 사업가나 아니면 전문가는 뭐 안주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이 축패를 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그 이 경영기획 실무자나 사업관리 담당자는 이제 제어를 하고 다른 면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 지금 이게 일시적인 어떤 흑자 아니냐. 그러면 이 일시적인 상황이 제거되었을 때, 없어졌을 때 과연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겠느냐,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한 번 더 살펴보자. 혹은 지금 이 좋은 이 상황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느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전쟁 관리 차원에서요. 또 하나는 뭐 이렇게 지속 성장의 동력. 조직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 어떤 미션을 미션을 이제 달성을 해서 존재 가치를 이제 계속 가지는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속 성장과 이제 그 궤를 같이 하는 그런 것인데요.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속 성장의 결과적인 모습은 매출이나 이익 혹은 조직 규모의 어떤 그런 성장 뭐 이런 것들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의 이제 드러난 결과적인 모습인 것이고, 그런 결과적인 모습이 되기 위한 어떤 동력으로서 어떤 핵심적인 어떤 그런 그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동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거든요. 그게 그건 결국은 이제 사업에 그 드러나지 않는 이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지속적으로 계속 커 나가고 뭐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 숨겨진 동력, 에너지, 이것인데요. 과연 그 동력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 뭐 그냥 우리 특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브랜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설비, 규모의 경제인 설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설비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노련한 경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 조직의 어떤 막 그런 활기찬 분위기 이런 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직원들의 어떤 애사심이나 열정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앞서 있는 실패요인 관리라는 성공요인 지원과는 약간 개념이 좀 다른 부분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관리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런 모습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조직 문화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결과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조직원을 터치하는 것들이 이제 동력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저런 부분들을 이제 캐치하지 못하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들, 이제 앞서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경쟁력 어떤 평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업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툴 같은 것들을 해서 드러난 어떤 경쟁 어떤 요인들만 이제 보게 되면 실제로 이제 지속 성장의 동력과 약간 이제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전쟁을 보는 어떤 지혜, 통찰력이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어떤 조직을 경영하는 그런 경영기획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려고 한 가지 더 또 말씀드리면 뭐 여유 뭐 자원 관리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보면은 뭐 이렇게 자원은 적고 해야 할 일은 많고, 그래서 그 자원을 어떻게 할당을 해서 뭐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용을 할까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 계획을 이제 막 수립하다 보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인원이 뭐 500명이 더 필요하다. 이 500명을 조달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러면 500명을 이렇게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조달하면 도저히 이거는 할 수도 없고 비용이 너무 커지니 죄송합니다. 이제 한 50명 정도만 뭐 정원을 해서 하자. 뭐 조직 관리를 잘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되는데 역발상으로 지금 현재 예를 들면 한 1000명인 그런 조직이 있다 그러면 한 100명 정도는 항상 유유인력으로 사업에 투입을 하지 않고 재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뭐 그게 이제 신사업이 아닐지라도 뭐 혁신의 어떤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뭐 그런 쪽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재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다양한 어떤 그런 뭐 극단적인 경우는 릴렉스를 위한 어떤 그런 안식 휴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빼내서 나름의 영향을 키울 수 있거나 혹은 정말 중요한 어떤 업무나 사업의 기회가 생겼을 때 거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는 뭐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쟁 관리 차원이라 그러면 예를 들면 뭐 한나라의 그 장량이라는 그 정말 탁월한 군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유방이 그랬답니다. 장량보다 사실은 소하라는 그 후방에 있는 그런 참모가 훨씬 더 중요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분은 실제 전쟁을 이기기 위한 어떤 전술을 막 이렇게 구사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는 뭐 농산물이겠죠. 군비 같은 것들을 조달을 하고 어떤 뭐 병력을 이렇게 좀 훈련을 시켜서 언제든지 이렇게 그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병참 같은 것들을 어떻게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뭔가 여건을 마련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특히 뭐 전쟁에 지고 전투에 지고 이러면 막 도망가기 바쁘고 또 도망가면은 빨리 또 이렇게 수습을 해서 또 이렇게 뭐 또 이 진영을 꾸리고 전투를 할 수 있던 또 이 전투력을 또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그 차원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훌륭한 어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던 사업을 막 하다가 갑자기 이 앞으로 2, 3년 내에 이런 쪽에 그 서비스가 되게 좋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라는 걸 포착을 하면 직감적으로 이제 느끼면 한 1년 내지 2년을 아예 사업을 안 하고 그냥 그 연구개발만 합니다. 연구개발만. 그리고 그 연구개발 끝에 이제 훌륭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에 맞춘 어떤 시장의 어떤 그런 변화에 맞는 그런 그 어떤 상품으로 일거에 그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래서 마켓 리더가 되는 이런 전략을 하는 물론 이제 그 정도 능력이 있는 그런 경영자거나 혹은 그 사업가적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건 정말 훌륭한 회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자체로. 그런 것들이 이제 경영기획 실무자로서 혹은 사업관리 담당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지혜,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은 전투관리가 아니라 전쟁관리 차원이라야 되는 거고 그런 게 되려고 그러면 전투를 벗어난 앞서 얘기했던 성공 요인을 지원하고 실패 요인을 관리하는 이 어떤 국면,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그 국면을 벗어난 좀 더 넓은 국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평상시에 자문을 계속해야 됩니다. 자문을. 이게 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 자문을 계속하고 머리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요. 또 그런 걸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보고 뭐 그런 과정에서 타사 사례라든지 혹은 업계 사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그 사례 발표 같은 걸 들어보면 이제 그런 인사이트가 통찰력이 이제 계속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유의 어떤 그런 것들이 그 관리자로서 혹은 경영진으로서 승진을 하면 할수록 이제 이런 전쟁 관리 이쪽 부분이 훨씬 중요해지는 거죠. 실무자 수준에서는 실패 요인 관리나 성공 요인 지원이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이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뭐 이 고위 관리자나 경영진 수준이 되면 이런
그런 실패 요인이나 성공 요인 같은 것들에 대한 것은 실무자들에게 맡기고, 물론 실무자를 이렇게 키워야 되겠죠. 맡기고 이제 자기는 이제 이런 전쟁 관리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전투와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개략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마쳤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리라고 하면 아마 제가 몇 번 말씀도 드렸지만 관리라고 하면 모니터링하고 어떤 통제하는 이런 쪽에 생각으로 이해를 많이 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또 일견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직원이란 사람이란 개인이란 다 어떻게 보면 좀 이해타산 뭐 그냥 그 이기적인 사리사욕 이런 쪽에 이제 맞춤 뭐 이런 경제인이다라고 보게 되면 당연히 조금 그 나쁜 관점의 어떤 그런 접근을 통해서 그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부작용을 없애는 이런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와 달리 다원화된 어떤 세계, 그동안 앞으로 있던 지식 사회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중요시하고 있는 그 자기 조직화 경영, 그 자기주도 혁신 뭐 이런 쪽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관리는 그런 모니터링이나 통제가 아니라 성공을 믿고 맡겨두는 겁니다. 성공을 믿고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맡겨두는 거죠. 그러려고 그러면 성공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를 투입을 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사전의 역량을 이제 키워내는 것도 포함을 합니다. 적재적소로 이제 그거를 투입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성공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이제 조성해 나가는 그게 이제 실패 요인 관리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리란 믿고 맡기되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팔로우하고 스포트하는 거다. 이렇게 사실은 이제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물론 그렇게 하기는 되게 힘듭니다. 제일 쉬운 게 이제 당근과 채찍으로 관리하는 게 제일 쉽죠. 이제 쉽기는.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는 자기조직화 경영이나 자기주도 혁신 이런 쪽을 기반으로 한 경영을 하려면 당연히 믿고 맡기는, 그리고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경영기획 담당자, 사업기획 담당자가 이제 돼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중요한 나름의 어떤 그런 그 역할 인식, 자기 어떤 사명감, 뭐 자기 어떤 그런 뭐 미션,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져야 됩니다. 사업관리 담당자라면, 그 경영기획 실무자라면 그런 거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앞서 이제 오늘 이제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관리의 포인트를 아웃풋이 아니라 아웃컴으로 해야 됩니다. 아웃풋은 예를 들면 뭐 오늘 내가 1시간에 뭐 책 뭐 20페이지를 읽겠다. 혹은 내가 도서관에서 10시간 공부를 하겠다. 이런 게 이제 아웃풋입니다. 계획된 대로 드러난 객관적인 어떤 그런 실적을 이제 달성하는 것, 이게 아웃풋입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루에 1시간에 20페이지 책을 읽든가 혹은 도서관에서 10시간 공부를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달성하면 극단적인 이유는 1시간에 5페이지만 읽어도 문제가 없고요. 도서관에서 3시간만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운동하고 놀 수 있는 것이죠. 훨씬 더 웰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10시간 공부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그 목적이나 어떤 취지가 달성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5시간을 혹은 20시간을 있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의도, 목적, 취지를 달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관리하는 게 아웃컴입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이 계획대로 조치를 실행을 하는 것이 과연 의도와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살피는 것, 이제 그것을 이제 관리라고 이제 해야 됩니다. 이제 그 경영기획 실무자라면, 사업관리를 담당자라면 앞서 얘기했던 성공을 믿고 맡기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는, 만전을 잘 해내는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역량과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갖는 것, 이거 하나. 또 하나는 아웃풋이 아니라 아웃컴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사속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앞서 얘기했던 전쟁관리. 요게 이제 오늘의 제가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장시간 뭐 말씀드려서 고맙습니다.